바라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무슨 이슈입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혹시 이종훈 박사께서 좋아하시는 분이 이 정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 그게 아니고요. 예.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상황 점검 대책회의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초동 방역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네. 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동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신 거고요. 네네. 실제로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위기 경보를 예전하고는 달리 빨리 지금 심각 단계로 지금 격상을 한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이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어제 이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단행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전북 고창입니다. 아, 고창이에요. 호리농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유형하고 같은 유형입니까? 뭐 H1N5 뭐 이런 식이던데 보니까. 네, H5N6형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은 발생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대 최다 3천만 마리 이상 이제 살처분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는 국내에서는 그 인체 감염 사례가 없는데요. 중국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명이 감염됐고 그 가운데 10명이 사망을 해서 사실은 치사율이 무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58.8% 정도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2015년 국내 그 메르스 때 그때 이 사망률에 비해서도 좀 높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지금 인체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도 여쭤보겠지만 이게 지금 1년 내내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그런 유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올 초까지 유행을 하고 이 유형은 일단 이제 끝났고요. 사실은 지난 6월달에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골개 농장에서 부산 쪽에 거기서 발생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판매가 돼서 그 판매된 지역까지도 다 지금 이제 다 살처분을 하고 이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이제 발견이 돼서 살처분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발견된 것은 H5N8 8 형입니다. 이번엔 이제 N6형이고. 그런데 오히려 H5N8형은 인체 감염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사례가 나온 그런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중 행사로 만들어지면 변형이 되어서 이제 각종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 가축 방역관들의 일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죠?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축 방역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모를 본인들이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하다 보면 감염 우려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감염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 되겠죠. 전북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지금 대체로 올해 이제 모집을 시도를 했는데 그 모집 정원을 지금 못 채운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7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요즘에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축 방역관의 경우에는 약간은 뭐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응모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나
일부가 지금 약간 좀 기피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우를 좀 잘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우를 장년이 잘해드려야 되는데 글쎄요. 참 이게 가축 방역관 모집에 벌써 미달이 난다 그러면 또 걱정입니다. 왜냐 그러면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런지요? 사실은 이제 이 평창 올림픽에 약간 비상이 좀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 기간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인구 이동이 좀 많잖아요. 예. 차량 이동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동 제한 조치를 이제 마구 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확산이 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그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어찌됐건 인체 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소식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에서 올려두고 하던 예. 특히 이제 내년 평창 올림픽은 이 중국 쪽에서 지금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줘야 흥행이 예. 좀 이제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사실은 예방 조치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도 네. 같은 경우에는. 예. 여름부터 이미 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더욱더 이걸 좀 강화를 해서 이번에 예. 이제 발생하고 나서는 예. 아예 이제 그 인근에 그 평창올림픽 하는 그 장소 인근에 있는 그쪽 농가에 좀 같이 예. 오리라든가 닭을 전부 다 수매해서 다 지금 도태를 시켜버리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완전 방역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백신 맞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러면은 조류도 미리 맞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약간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이제 이 대안이 이제 백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정부도 지금 고려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농식품부가 예. 이 긴급 백신용 그 항원뱅크 조성 방안 이런 것도 이제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제 이 AI 조류 인플루엔자 전문가들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대량 살처분이 이제 최근에 발생하고 보니 예. 그거보다는 그 적절하게 백신을 활용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하는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한국 경제와 정치가 잘하는 거 있죠. 일이 터지고 나면 이게 인재다. 이런 뉴스를 만드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정부가 포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다고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포항지진대책 TF를 구성해서 당내 차원에서 포항지진 관련한 대책 방안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 위원장이시죠. 김광림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광림입니다. 예, 지역이 안동이시죠? 지역구가. 예,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예, 뭐 재경 쪽으로 워낙 잘 알려진 분이시라서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 처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예, 이게 15일 날 포항 지진인데. 네. 작년 9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는 울산 수해가 있었고. 예. 작년 11월 달에는 또 서문시장에 화재가 있었고 해서. 예. 큰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조금씩. 예. 노하우가 쌓여오면서. 예. 예를 들면은 재난 문자 같은 게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요. 예, 핸드폰에 뜨고. 예. 그 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는 것도 좀 빨라지고. 예.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 추위에. 예. 학교 강당에서 밤새 오시는 분, 수능 앞두고 마음 졸이는 피해자분들. 예. 이런 분들
이 기대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겁니다. 예. 그러나 작년보다는 상당히 준비가 좀 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아쉬운 게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좀 이렇게 했으면은 세월호 때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었고 탄핵까지도 안 갔을 수 있었는데 그죠? 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재난 문자 같은 거는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네. 서울의 안내 문자가 뜬 거는 예. 이거는 작년 10월에 이 제도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네, 예. 이게 기상청하고 예. 국민안전처하고 이원화되었던 거를 기상청으로 한쪽으로 예. 일원하니까 예. 빨리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그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네네. 정부 때 이 제도만큼은 정말 제대로 대책을 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평가를 해드렸고요. 그 당내에서 포항 지진 대책 TF 꾸리셨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을 지금 계획 중에 계십니까? 우선은 예. 추위에 떨고 계시면 안 돼 빨리 예. 피해 조사하기 이전에 예.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이거는 특별 교금을 내려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예. 추가적인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 경주 때 열흘 걸렸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닷새 만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잘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 관련되는 법들을 예. 고쳐야 되는데 이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은 15년 전에 보상 기준 정해놓은 네.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 자기 10% 부담하고 정부는 30%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안 맞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고 예. 문화재보호법 같은 것도 바꿔가지고 예. 아파트를 새로 짓자면은 예. 거기에 문화재가 있더라도 예. 조금 이렇게 규제가 덜 하도록 해줘야 되고 이렇게 예. 되고 내년도 예산 막바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한열을 남았는데 예. 예산에서 담지 못한 이게 참 억울한 게 작년에 그 지진 났을 때는 금년도 예산에 상당한 증액을 했는데 네.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여가지고 왔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고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예. 성금을 예. 격출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예. 내진 설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예.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런 그 법하고 제도를 마련하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간이? 만약에 내진 설계 강화하는 것들을 전부 적용시키고 하려 그러면 이미 건축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빨리 입법을 한다면. 오래 걸리는데 예. 내진 설계 건물들은 한 20% 되지 않았고 예. 상하수도 같은 것도 예. 57%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대기업 중심이면 자기 돈 내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데 예. 취약한 부분이 예. 대부분이 소기업, 영세상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네.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건가 하는 게 굉장히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네. 특히 초중등학교 교실이 취약합니다. 예. 내진 설계가 안 되는데 이거는 교육재정 교보금 좀 재정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확실하게 이 교육부하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예. 학교가 지진돼서 내진 설계가 안 돼서 부서지는 일이 네네. 한 5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도 주셨지만 이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액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즉, 침하된 지역에서 물이라든지 지하수가 올라와 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있는데 좀 더 액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보면 앞으로 이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여름에 봄이 되면 땅이 풀리면서 또 다른 장마까지 겹쳐지면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전문가들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선 한 600억 정도 피해라고 하는데 네. 이번 포항 지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땅속에 구멍이 뚫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물이 스며들고 하는 액화 현상인데요. 네. 이 부분까지 피해를 계산하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예. 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지진 방재 연구원, 연수원 네.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예. 단번에 끝나는 대책이 아니고 예.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수십 년에 걸쳐서
예. 기본이 튼튼한 예.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빅데이터를 결국은 지진 관련해서도 모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 모아야 됩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원전이 그쪽에 양산 단층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돼서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원전이 24개인데 네. 21개는 그 내진 안전도를 그 검사를 해가지고 네. 진도 7 지진이 올 때까지는 안전하다. 예. 이렇게 판정이 나 있고 예. 나머지 3개도 내년 6월까지는 예. 내진 보강해가지고 진도 7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좀 되었는데 네. 원자력의 이 안전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총력을 쏟아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쯤 되면 탈원전에 대한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탈원전은 네. 이번 거하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 이번에 5.4 정도 왔는데 예. 원전이 흔들리고 원전이 문제가 있더라 예. 하면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은 안전하거든요. 네. 그리고 7.0와도 우리 24개 중에 21개는 안전하다고 진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팩트 자체를 예. 그대로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대처를 해야 되지만은 예. 혹시 이게 그렇지 않느냐 하고 가지고 옛날에 광우병 소동 같은 예. 그런 거는 정부에서 막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7까지 가도 안전하다. 뭐 내진 설계 전문가 입장에서는 6.5까지 안전하게 설계를 됐다고 하지만 이게 7이 오거나 6이 오면 임계치에 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임계치를 6.5, 7.0, 6.5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원자력 당국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거 보면은 네. 7이 와도 예.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네. 좀 이 부분을 예. 공론화해가지고 예. 다시 옆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저 의원님께 드리기에는 질문이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돌직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유해 최고위원 말입니다. 네. 이 포항 지진이 천심을 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던데 이건 너무 돌출 발언 아닌가요? 그 최고회에서도 옆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적폐청산 과정에서 너무 좀 심하다 하는 발언을 하고 그 말미에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포항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드리지 않았느냐, 좀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느냐 해서 사과를 드리고 본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그 최고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광진 최고위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요. 그 특활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고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하기도 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 이런 표현도 지셨고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활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 이게 개인의 문제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전례가 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되 이 과거에도 보면은 국정원의 이 특정 그 특수활동비가 통치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기 예를 들면 전임 정부 전전임 정부까지만 내용을 조사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안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 법무부하고 검찰 관계도 특수활동비 관계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과거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개인 주머니에 가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유해 최고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진 의원님. 이 특활비를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할까요? 아니면 검찰에 그냥 맡겨둘까요? 이거는요. 검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찰에 맡겨서 설사 수사가 끝난다고 해도 국민이나 언론이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야가 전부 인정해서는 이 특검이 나오셔가지고
과거 때부터 예. 관례에 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네. 여야를 불문하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 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예.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가지고 있고 검찰도 가지고 있고 법무부도 가지고 있고 각 부처의 부처장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활비를 이참에 다 털어내버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다 모든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국가의 정보 활동, 국방부의 기무사라든지 예. 법무부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전화를 감청하는 미래부라든지 예. 국세청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개인의 사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필요한 것이지. 예. 이거 전부 다를 없앤다는 것은 이건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거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다음에 한번 긴 시간 내서 자주 연락을 드려가지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위원장 김광린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